제2장 대사로 전부 설명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 모두에게 친절한 세계관. 대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속마음도 있다. 최근에는 상황이나 인물의 감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대사로 설명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뭐든지 대사로 말해주니 작품의 여백이 적다고 느껴요. 게다가 그 대사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말들이에요. 그런 작품에 익숙해진 시청자는 대사로 주어지는 정보만 이야기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빨리 감기로 봐도 대사는 들리니까, 혹은 자막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스토리는 알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죠. 반면에 인물이 등장하지 않거나 침묵이 이어지는 장면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 건너뛴다. 도라에몽 등의 가족 애니메이션, 교양시편, 에우레카 세븐 등의 SF 애니메이션 외에도 실사 영화나 드라마의 각본, 게임 시나리오 등을 쓰는 각본가 사토 다이씨는 이렇게 탄식했다. 상대방을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싫어라고 말하는 묘사가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어떤 장면에서 남녀가 서로 말없이 응시하면서 상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분명히 호감이 있다는 묘사다. 그런데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반론했단다. 그런데 누구도 좋아한다는 말을 안 했으니 호감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한다면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트위터에서도 암묵적인 비유, 풍자, 우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주 관찰된다. 이를테면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유명인에 대해 누군가가 이 사람은 구석기 시대에서 왔나? 라는 풍자적인 글을 올리자 뭐?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고 댓글을 단다. 이런 상황이 드물지 않게 보인다. 제작사가 쉬운 영화를 원하는 이유. 애니메이션 영화 이 세상의 한 구석에 등의 제작사 젠쿠 대표이사인 마키 타로 씨에 의하면 작품에서 대사로 설명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각본을 읽은 투자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자주 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투자사들은 왜 이해하기 쉬운 각본을 추구하는 걸까? 관객이 찾지 않을까봐 불안한 거죠. 저는 대사로 설명하면 너무 뻔하니까 좀 어려워도 영화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맞지. 무조건 쉬운 작품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마키 씨는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더 무비, 곤 사토시 감독의 천년여울을 비롯해 30년 이상 상업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그런 만큼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도 대사의 비중이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었다는 그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사토 씨는 투자사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패배감밖에 안 들어요. 그래도 분명히 말하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달라는 건 재미있게 만들어달라와 같은 말이 아니라고. 재미가 덜해도 좋으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결과는 무엇일까? 긴박감이나 재미가 사라지는 건 당연하고 일일이 설명해주면 보는 사람의 생각이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에 살짝 어려운 정도로 만들어서 조금은 시청자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재미가 있어요. 각본이야 두 방향으로 다 쓸 수 있지만 어느 쪽을 택할 건지 물어보죠. 그런 요구가 없어도 처음부터 설명이 많은 시나리오를 쓰는 각본가도 적지 않다. 고바야시 씨도 말한다. 최근 작품을 많이 본 각본가는 말하기도 전에 설명이 많은 시나리오를 써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는 거죠. 요즘 시나리오는 친절하게 대사로 다 설명해줘야 한다는 정답을요. 이해하기 쉬운 것이 환영받는다. 이해하기 쉬운 것이 대접받는 세상이다.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의견을 짧고 시원하게 외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팔로워를 모으기 쉽다. 어느 인플루언서가 2021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홈리스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 이슈가 되었다. 블로거이자 경영자인 야마모토 이치로 씨는
유튜브에 대해 더 과격한 언행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자가 이기는 게임으로 팬 문화를 넘어 일종의 종교와 비슷하다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책이나 학설에서 그럴듯한 지식을 주워 담아 시청자 눈높이로 알기 쉽게 말해줌으로써 신자를 끌어모읍니다. 신자들은 운영자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 잘 몰라도 돼요. 필요한 건 알기 쉽게 딱 잘라 말해주니 잘 몰라도 알고 있다는 느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때부터는 운영자가 의문을 품지 말고 나만 믿고 따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지금도 약 23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조도 비슷하다. 운영자는 유료 회원들에게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의견을 계속 외친다. 그 의견에 찬성하는 유료 회원만 모인 폐쇄된 공간이므로 반대 의견 등 잡음이 끼어들기 어렵다. 샛길은 없고 최단거리로 일치된 답에 도달한다. 어떤 논점이나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바삐 오가면 그만큼 소통에 힘이 든다. 즉, 불쾌해진다. 이런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정답을 알려주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영상작품도 마찬가지다. 더 짧고 더 구체적으로. 짧게 하기는 이해를 돕는 지름길이다. 2010년대 초부터 폭발적으로 보급된 트위터는 게시글당 글자 수를 140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급적 짧고 간결하고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상을 10년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 심어두었다. 물론 인터넷이 언론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언론인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 기사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제목은 직설적으로,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게 결론은 한 줄로 써라를 금과 옥조로 삼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라인에서 운영하는 라이브도어 뉴스에는 고작 수백 자의 짧은 뉴스 앞에도 간단히 말하면이라는 세 줄 요약이 붙는다. 베스트셀러 도서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서비스도 인기를 끈다. 책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드립니다. 5분 만에 읽는 요약. 바쁜 직장인을 위한이라는 홍보 문구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출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자사 도서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바쁜 서점 MD에게 책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요약만으로는 작품의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상론은 출판 현장에서 거의 무의미하다. 매일 대량으로 간행되는 책의 홍수 속에서 어느 한 권을 골라 좋은 위치에 진열하게 하려면 이목을 끌만한 내용이 필요하다. 일반 독자뿐 아니라 책 전문가인 서점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설명식 대사와 짧고 간결하게라는 지시가 언뜻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복잡한 사건을 오해 없이 단일한 의미로 단순화한다는 의미에서 이 둘은 동일하다. 좋은 예가 라이트 노벨의 제목이다. 라이트 노벨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장르와 경향에 따라서는 판타지 소설, 라이트 문예, 신문예 등의 호칭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느낌의 사파와 표지를 사용하고 순수 문학에 비해 가독성과 오락성이 강조된 소설 정도로 해두자. 젊은 층 대상 작품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라이트 노벨 독자를 보면 젊은 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이트 노벨을 살펴보면 제목이 대체로 길다. 제목이 내용을 설명하여 줄거리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두 최근 10년 내 인기작들이다.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소꿉친구가 절대로 지지 않는 러브 코미디. 여성향 게임의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환생해버렸다. 마왕 학원의 부적합자, 사상 최강의 마왕인 시조. 전생에서 자손들의 학교에 다니다. 예를 들어 라스트 던전 앞 마을의 소년이 초반 마을에서 사는 듯한 이야기. 오해할 여지가 없다. 상품 설명으로는 이보다 더 친절할 수가 없다. 본문을 전부 읽어야만 비로소 제목에 담긴 깊은 뜻이 이해되는 작품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시청자에게 외면받는 영상의 특징. 이야기의 설명이 너무 많으면 시청자는 생각하기를 멈춘다. 다르게 말하면 대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행간의 숨은 뜻을 읽고 사고하려는 마음이 없다. 애당초 문자가 아닌 영상으로 만든 이유는 배우의 대사뿐 아니라 분위기나 표현에도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마키 씨가 말했다. 마츠 다카코 주연, 사카모토 유이치 각본 드라마 오마메다 토아코와 3명의 전 남편은 드라마 마니아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이별 장면에서는 이별을 고하는 장면이 일절 나오지 않는다. 주인공들이 집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장면이 끝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시청자의 상상에 맡기고 있다. 이 작품은 같은 시기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는 명작으로 평가받았다. 다른 장면에서는 기계처럼 빠른 대화가 난무하는 반면 정작 중요한 장면에서는 누구도 직접적인 대사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 암묵적 비유와 우위로 속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술이 가득하다. 에피소드 형식의 가볍고도 묘한 코미디 작품이면서 총 10회 중 어느 하나만 놓쳐도 마지막 회의 카타르시스가 불완전해지는 정밀한 구성이 빛났다. 다시 말해 빨리 감기나 건너뛰기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작품이었다. 연관성은 알 수 없지만 높은 평가에 비해 시청률에서는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시청률은 첫 회 7.6%, 마지막 회 5.7%, 평균 6.1%에 그쳤다. 13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마지막 회 시청률도 1위 드래곤 사쿠라, 2위 리코카츠, 3위 꾸미는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 4위 사랑은 좀 더 딥하게 운명의 재회 스페셜 등의 순위가 밀려났다. 높은 평가에도 시청률이 따라주지 않은 이유로 몇몇 분석 기사는 난해한 내용을 꼽았다. 이 난해함의 정의는 무엇인가? 작품 해석은 관객의 몫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야기는 관객이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청자에게는 작품을 오독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오독의 자유도가 높을수록 작품의 깊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이긴 해요. 하지만 대사로 전부 설명해주길 바라는 관객은 오독의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자유를 작품의 깊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불친절하다며 불쾌감을 표현한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관객이 유치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편한 것만 추구하죠. 세계적인 경향인걸요. 그냥 분명하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자기 탓은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면 불친절한 작품 탓으로 돌려요. 작가인 다케다 사테치의 저서 알기 쉬움에 대하여에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고카미 쇼지의 혼잣말이 소개되어 있다. 고카미가 요즘 연극 관객이 많이 달라졌다 라고 하자 다케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데 고카미는 곤란한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연극이 끝나고 나서 결국 누가 나쁜 놈인 건가요? 하고 진지한 얼굴로 물어본단 말이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진다. 리뷰 사이트나 스포일러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하지만 마키 씨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유치해졌다지만 그건 교육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뿐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건 위 세대들이죠. 이런 것도 평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전보다 관객이 유치해졌고 그에 따라 설명이 과도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예나 지금이나 유치한 관객이 있다는 건 변함없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바로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다. 20년 전, 30년 전에도 유치한 관객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유치함을 작품 탓으로 돌릴 수단이 없었다. 2000년대 초에도 블로그와 익명 게시판은 있었으나 다수의 민심을 대표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
트위터를 비롯한 SNS가 생겨나고 보급되면서 누구나 무료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가장 하기 쉬운 말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재미없었다이다. 여기에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감상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이에 동조하고 부응하는 의견이 많아질수록 투자자나 제작자는 이 의견을 무시하기 힘들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관객으로 붙잡기 위해 작품의 설명식 대사가 늘어난다. 한 40대 각본가는 과거의 각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다른 각본가가 쓴 시리즈물 시나리오에 이미 방송된 회차에 등장한 내용이 또 쓰여 있었다. 감독에게 중복된 부분을 지적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시청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잊어버리니까 괜찮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미있다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는 하나 SNS에 올라오는 작품 감상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것만은 아닐 터다. 재미있다는 의견이 이해가 안 됐다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은 작품도 있다. 하지만 사토시의 이야기는 이렇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다고 의견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법한 모든 사람이 걸작으로 인정해주는 작품이 아니면 재미있다는 말을 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어떤 작품이 좋다고 말하는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 2021년 4월에 오사카 니시나리구 신노미야에서 어느 여성 작가가 홈리스와 데이트를 했다는 미담 기사가 공개된 직후 많은 인플루언서가 그 기사를 칭찬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홈리스를 미담으로 콘텐츠화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앞서 기사에 호의적이었던 이들이 일제히 침묵으로 돌아섰다. 이윽고 그 기사를 칭찬한 사람이 누구야 라는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다. 심지어 그중 한 인플루언서가 오래전에 좋아요를 누른 SNS 글이 차별 발언이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사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작품을 칭찬하는 쪽보다 비판하는 쪽이 우위를 차지하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작품을 만들다니 하고 분노하면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게다가 피해 사례는 온라인에서 동조자를 구하기도 쉬워요. SNS의 탄생으로 사실상 아무런 비용 없이 간단하게 피해 사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견을 막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라는 리뷰를 피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뿐이다. 애니메이션의 설명이 많아지는 이유. 설명이 과도한 애니메이션이 늘어난 배경에는 소설 투고 사이트가 있다. 소설 투고 사이트란 누구든 자기가 쓴 소설을 공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독자의 감상이나 평점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데다 작품 순위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출판사가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2010년대 이후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소설 투고 사이트에 투고된 작품은 대개 앞에서 이야기한 라이트 노벨로 출간된다. 그리고 그 작품을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라이트 노벨 독자와 청소년 대상 애니메이션의 시청자가 속성이나 기호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쿠오도 DY 미디어 파트너즈 환경연구소의 모리나가 씨는 이렇게 말한다. 옛날에는 소설가가 독자로부터 감상평을 받는 수단이 편집뿐이었죠. 그러니 작가의 창작을 흔들 만한 의견은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소설 투고 사이트 작가는 독자의 감상을 직접 전달받아요. 그 수도 편지와 비교가 안 되고요. 당연히 잘 이해가 안 되었다,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라는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받는다. 인기 작가일수록 설명이 부족하다는 둥, 개연성이 없다는 둥, 날카로운 지적을 받거나 두들겨 맞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다음 작품에서는 점점 설명을 추가합니다. 그게 영상이 되면 당연히 설명식 대사도 많아지죠. 고바야시 씨도 원작 라이트 노벨에 충실할수록 시나리오에서도 설명이 많아져요 라며 동의했다. 스마트폰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도 동일하다. 애니메이션 작품에 투자하는 게임 회사의 최종 목적은 게임 사용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 설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애니메이션을 12회, 13회까지 만들어서 자사 게임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하지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라이트 노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보도록 하자. 한 대형 출판사에서 라이트 노벨 편집자로 일하는 X씨도 모리나가 씨와 같은 의견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설 투고 사이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장르의 작가는 매일 혹은 2, 3일 간격으로 새 글을 올리지 않으면 독자를 모으지 못한다. 최근 인기 있는 내용은 평범한 주인공이 다른 세계로 이동해 갑자기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이야기다. 소설가 지망생에게서 나온 작품에 그런 경향이 강하다. 모든 작품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투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역시 아직도 설명이 부족하면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외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작품에 포인트가 붙지 않으니 순위가 밀리죠. 순위를 올리려면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아마추어 작가라 따로 편집자가 붙는 것도 아니어서 독자가 바라는 대로 써버리기 쉽고요. 엔터테인먼트의 원래 목적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 고민 없이 독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건 영합주의다. 불륜 보도로 판매 부수를 올리려는 주간지나 낚시성 제목으로 조회수를 늘리려는 인터넷 기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도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들의 목적은 숭고한 예술가인 양 구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작가인 이이다 이치시 씨는 저작 라이트 노벨 연대기 2010-2021에서 소설가 지망생 출신 작가인 스다 후코 씨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소설 투고 사이트에서 순위권에 오르려면 글자 수, 투고 시간, 투고 횟수, 회당 내용, 트렌드 반영 등 세세한 부분을 모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독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 독자라기보다는 소비자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대사가 필요 없는 시나리오의 기술. 라이트 노벨 원작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TV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대해 고바야시 씨와 각본가 지망생들은 그림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대사로 일일이 설명해주는 점에 거부감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제가 관여하는 작품에서 저런 각본이 올라온다면 설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꼭 말할 거예요. 저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원작의 장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떨어진 단지로가 눈 덕분에 목숨을 건진 부분을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 적어도 떨어지는 순간은 주위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발이 미끄러진 단지로에게 떨어졌어. 이제 난 끝이구나 싶은 표정을 짓게 한 후 훅 떨어뜨리고는 살았잖아. 왜지? 라고 생각한 시점에 비로소 주위의 눈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자들도 그때야 눈 덕분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겁니다. 눈 덕분에 살았군 같은 대사로 모두 설명하고 싶겠지만 대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각본가의 일이니까요. 샤레이드라는 시나리오 용어가 있다.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샤레이드에 등장하는 제스처 게임에서 유래한 말로 간접 표현을 의미한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일일이 대사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고전적 명작 로마의 휴일에도 샤레이드가 사용되었다.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앤 공주가 각국 중요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녀는 시종일관 지루해 보인다. 다만 아 지루해라는 대사는 없다. 대신 카메라가 그녀의 드레스 속 발끝을 비춘다. 그녀는 지루한 나머지 발을 꼼지락거리며 한쪽 구두를 벗어둔다. 발끝이 신발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자리에 앉을 때 구두를 놓쳐버린다. 이 장면은 앤 공주가 지루해하고 있음을 대사 한 줄 없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시나리오 기술이다. 원작이 있으면 작가가 괴로운 이유. 고바야시 씨는 귀멸의 칼날에는 각본가 크레딧이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1회 엔딩 크레딧을 확인해보니 시리즈 구성, 각본, 언포터블이라고 되어 있다. 언포터블은 이 작품의 제작사로 개인의 이름이 아닌 회사명이다. 이를 보건대 고바야시 씨처럼
이름난 프리랜서 각본가가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 원작 만화의 대사를 가급적 충실히 애니메이션화하고 각색의 느낌은 적은 경향도 엿볼 수 있다. 2020년 10월에 개봉하여 인기를 끌었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공식 사이트 설명에도 각본 제작 언포터블이라고 나와 있다. 이 작품은 원작 만화 7권과 8권의 내용을 충실하게 애니메이션화했다. 고바야시 씨에 의하면 1996년부터 방영된 장수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도 원작을 따른 회차에는 각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원작을 따른 회차에도 각본가가 있었지만 애니메이션 방송 초기의 이야기다. 공식 사이트에는 스토리 에디터, 시리즈 구성이라는 직함은 있어도 각본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다. 원작 만화의 대사를 최대한 살려 충실하게 영상화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지 않겠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요즘은 영상화하면서 대사를 바꾸면 그것이 적절한 각색의 범위 내여도 원작 팬이 원작 파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우려를 없애려면 처음부터 원작 그대로 가는 것이 무난하다.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조감독으로 일했던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지 마사유키 씨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원작 충실주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옛날처럼 원작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하지 않고 장르만 바꾼다. 틀에 끼워 맞추거나 겉보기만 정리해주는 식이다. 감독에게는 독자적인 원작 해석이나 사상성이 요구되지 않고 연출적인 변화도 용납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작을 가급적 그대로 옮기도록 요구받는다. 왜 TV는 자막을 버리지 못하는가? 과도한 설명이라고 하면 버라이티 프로그램이나 정보 프로그램도 빠지지 않는다. 지금 어떤 코너가 진행 중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 등장할 연예인은 누구인지 등의 정보가 화면의 위, 아래, 사방에 자막으로 제공된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시간대의 프로그램이나 시청률이 좋은 프로그램을 아주 세세한 시간 단위로 나누어 연구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들은 시청률이 올라간 데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신들 책임으로 여긴다. 즉, 지금까지 A채널을 보던 시청자가 B채널로 바꾼 경우 B채널에 보고 싶던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우연히 리모컨을 돌리다가 B에서 멈추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A채널이 지루해서 채널을 돌렸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결과적으로 방송국 종사자들은 왜 시청률이 떨어졌는지를 연구하게 되고 시청자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며 대책을 강구한다.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실을 깨닫는다. 시청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채널을 바꿔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과다한 설명이 될지라도 늘 자막을 표시해두어야 좋다는 것을 말이다. 자막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보더라도 갑자기 화면에 집중했을 때 금세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 화면을 텍스트로 뒤덮어도 의외로 시청자는 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청자 조사를 통해 드러났어요. 결국 각 프로그램이 이를 따라하다 하나같이 비슷한 화면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즘은 거실과 부엌이 일체화된 구조가 늘어났다. 즉, 누군가가 부엌에서 요리나 일을 하고 있으면 거실 TV 소리를 듣기 힘들다. 또 요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때 자막이 큰 도움이 된다.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거나 프라이팬으로 지글지글 요리를 하는 통에 TV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사는 한 대학생은 TV가 거실에 있어서 다른 가족의 생활 소음이 방해되죠. 그래서 대부분 자막으로 봐요 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막이란 본래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기능이지만 대학생도 유용하게 이용하는 셈이다. 요즘은 출연자의 발언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자막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식사나 빨래를 하면서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설계다. 이해가 안 되면 재미도 못 느끼는 이유.
자막이 가득한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시청자는 설명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제1장에 등장한 대학생들에게 자막이 과도하게 많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많은 이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특별히 의식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설명이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평소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설명이 많은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서 설명이 적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빨리 감기를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는 겁니다. 실제로 빨리 감기 시청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종종 보통 속도로 보면 답답하다. 1.5배나 2배 정도가 딱 좋다라고 말한다. 또 젊은 층에게 TV보다 더 친숙한 유튜브 영상은 대체로 지상파 방송보다 편집 속도가 빠르다. 중간중간 쉴 만한 시간이 아예 없고 자극적인 발언이 연달아 나온다. 즉, 정보 밀도가 높다. 그런 정보 밀도와 속도에 익숙해져서 긴 장면이나 대사가 없는 장면을 못 견디는 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대학생들이 저마다 성격이 급하다라고 했던 게 떠오른다. 과도한 정보와 설명으로 가득한 낭비 없는 영상 콘텐츠만 계속 접하다 보면 누구라도 그것에 익숙해진다. 그런 이들에게 조금 길고 깊은 의미의 원커트 영상이나 대사 없이 칭문만 이어지는 연기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결과적으로 드는 감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 지겹다. 그래서 볼 가치가 없다이다. 습관이 쌓여 교양이 되고 이해력이 된다. 추상화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몬드리안의 작품을 갑자기 접하게 된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시대적으로 노력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해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보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하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탓할 마음은 없어요. 관객이 어떻게 보든 그들 마음이잖아요. 관객에게는 오독의 자유가 있어요. 빨리 감기든 건너뛰기든 보는 속도는 상관없죠. 물론 그런 식으로 볼 거라는 전제로 작품을 만들지는 않아요. 제가 제작한 작품을 관객이 눈앞에서 빨리 감기로 본다면 화가 나겠죠. 체념인 걸까? 아니에요. 앞으로도 빨리 감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 거라는 말이에요. 멋지게 말하자면 빨리 감기로 본 사람이 언젠가 그 작품을 보통 속도로 볼 기회가 있을 때 아, 이렇게 좋은 작품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미담을 기대하는 거죠. 사토시는 작품의 제작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명식 대사를 넣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본가로서 그와 별개로 계속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나 MIU404의 노기 아키코시 각본은 쉬운 대사로도 사회 문제나 자신이 추구하려는 주제를 잘 담았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정보 이해력이 낮은 시청자가 이 작품의 주제를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어도 소외당하지 않게 다른 즐길 거리를 첨가해요. 그래서 드라마 자체를 제대로 즐기게 하죠. 그렇게 각본을 써야 해요. 정보 이해력이 낮은 시청자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토시의 지적대로 작품에 클레임을 걸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한편 이해력이 높은 시청자는 작품의 깊이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NHK 아침 드라마 아마도 그랬어요.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디테일한 서브컬처나 1980년대의 시대 배경을 파보며 즐겼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작품을 즐길 수도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슈퍼히어로가 주연을 맡은 수십 편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있다. 개별 작품은 복잡한 생각 없이 화려한 히어로 액션 영화 혹은 팝콘 무비로 즐길 수 있다. 반면에
정밀하게 구축된 플롯이나 복선, 숨겨진 설정, 사회 비평적인 측면에 손을 대면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난다. 배경이 복잡해도 일단 주인공만 따라가면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사토시는 두 편의 해외 드라마를 예로 들었다. 미국 만화 원작의 왓치맨과 체스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녀가 활약하는 퀸스 갬빗이다. 왓치맨은 복잡한 역사를 배경으로 상당히 기발하고 교묘하게 짜인 스토리인데 주인공인 흑인 여성만 따라가면 돼요. 퀸스 갬빗도 미소냉전, 히피, 여성해방운동 등의 시대 배경, 흑인 인권운동이나 미투운동 등의 현대적 사회 문제를 부단히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둘째치고 주인공 베스 역의 아냐 테일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필자 역시 퀸스 갬빗에 빠졌다. 이렇게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무엇보다 천재 소녀가 강적들을 쓰러뜨리고 체스 세계 1위를 꿈꾸는 이야기가 아닌가.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다. 오픈 월드화하는 각본. 과거 영상 작품은 어느 수준 이상의 이해력을 가진 관객을 대상으로 해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 일부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했고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업작품이라면 다양한 이해력을 가진 관객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누구의 기분도 해치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제작자의 배려가 필수라는 의미에서 소수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는 정치적 올바름과 같은 예의나 규범으로 여겨진다. 정보 이해력이 낮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자막과 음성 해설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영화 베리어 프리, 즉 모두에게 친절한 작품이야말로 좋은 작품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작품은 어마어마한 창작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오픈월드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광대한 세계관을 준비해두는 거죠. 좋아하는 곳을 철저하게 파려고 생각하면 팔 수 있고 파지 않아도 게임은 즐길 수 있도록요. 어떤 눈높이로 그 세계를 체험할지는 플레이어의 자유고요. 오픈월드 게임이란 광대한 가상세계, 기본적으로는 3D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유형의 게임이다. 기본적인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만 그 세계에서 어떻게 지낼지는 플레이어의 자유다. 최근 유명한 작품으로는 젤다의 전설, 프레스 오브 더 와이드, 닌텐도 스위치와 그랜드 세프트 오토 5, PS4, PC 등이 있다. 오픈월드 게임은 제작자가 준비한 모든 건축물과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또 모든 이벤트를 체험하지 않고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게임 내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플레이어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수월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이 좋은 예예요. 1995에서 1996년의 TV 시리즈부터 25년 동안 줄곧 설명하지 않기로 유명했던 감독도 이번에는 주요 캐릭터가 순서대로 등장해 친절히 설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친절한 에반게리온은 처음이에요. 감독이 늘 시대를 염두에 두는 편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야겠다 하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걸까요?